치킨 마요 도시락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부모님이 저를 낳으셨다면 치킨 마요는 저를 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이거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의 한솥을 만든 메뉴죠. 맛도 맛이지만 싸고 빨리 먹을 수 있는 데다가 뒷정리도 간편하니까요. 한국에 이런 도시락 시장이 열린 게 30년쯤 되는데요. 이 시장도 정말 풍파가 많았던 곳입니다. 등장한 이후부터 경제 위기니 규제니 하면서 숨 쉴 틈 없이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크게 성장한 기업들이 있죠. 한솥 도시락처럼요. 오늘은 도시락이란 메뉴를 대중적으로 끌어올린 한솥을 중심으로 한국 도시락 시장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아마 옛날 생각 많이 날 것 같네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오히려 매출이 뛰는 업계죠. 도시락 전쟁입니다. 이 도시락 시장에서 처음 존재감을 보였던 곳은 바로 미가 도시락입니다. 91년에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곳인데요. 도시락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사료를 만들던 풍년 유통이라는 업체가 일본 도시락 업체 혼케 가마도요와 기술 제휴를 맺고 여의도에 매장을 냅니다. 혼케 가마도요는 일본에서 엄청 잘 나가던 도시락 업체였어요. 당시 일본 도시락 업계 2위, 외식업계 전체로 봐도 10위 안에 들던 곳이었거든요. 아무튼 이 미가 도시락이 지금도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당시엔 꽤 장사를 잘했죠. 배달을 시작하면서 직장인들이 엄청 좋아했거든요. 한국의 도시락 사업은 이때부터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1993년 미가 도시락과 기술 제휴를 맺었던 이 혼케 가마도야와 유니카 통상이라는 업체가 또 기술 제휴를 맺고 도시락집을 오픈하거든요. 이게 한솥 도시락인데, 그러니까 혼케 가마도야는 같은 나라에 있는 데다가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두 업체에게 기술 제휴를 해줬다는 거죠. 이런 일은 사실 굉장히 드문데요. 여긴 사연이 있습니다. 유니카 통상의 이영덕 대표는 제1교포 2세입니다. 일본에서 살다가 1969년 서울대 법대로 유학을 와서 졸업을 했고 이것저것 사업을 벌리긴 했는데요. 다 잘 안 됐어요. 호텔 사업을 물려받아 운영하다가 화재가 나서 그만두기도 했고요. 또 무슨 사업을 할까 막 고민을 하던 차에 외식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90년대 초 한국은 외식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럼 뭘 팔지? 그때 눈에 걸렸던 게 도시락 사업이라고 해요. 핵가족화가 되고 사람들이 바빠지면서 도시락 체인점들이 늘었거든요. 또 당시는 우리나라가 10년의 격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간다고 하던 시절입니다. 일본에서 도시락 산업이 크게 성장했으니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거란 예측이었죠. 실제로 풍년 도시락, 미가 도시락 같은 중소업체들뿐만 아니라 롯데 같은 대기업들도 도시락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사업도 뭘 알아야 하잖아요. 이때 이영덕 대표의 머리에 스친 사람, 혼케 가마도의 대표 김홍주 회장이었어요. 이분이 자기 학교 선배였거든요. 김홍주 회장도 이영덕 대표와 같은 제1교포 2세였고 서울대 법대를 다녔죠. 학연 지연이 진짜 무서운 건데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영덕 대표가 바로 짐을 싸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선배에게 도시락 한 수 배우러 간 거죠. 이게 한솥 도시락이 되는데요. 이 한솥 도시락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혼케 가마도야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당시 김홍주 회장 같은 제1교포 2세들은요, 일본에서 태어났어도 한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부모님이 나고 자란 곳은 어떤지 궁금해서 건너온 사람들이 많았죠. 김홍주 회장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서울대를 졸업한 후 다시 일본에 건너가서 구두 사업으로 성공하긴 하는데요. 이분이 먹는 사업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다고 해요. 당시는 70년대 후반이었는데 이때 일본은 도시락 붐이 불던 때거든요. 그래서 혼케 가마도요를 세웠죠. 이게 1979년의 일이니까 진입 자체는 꽤 늦은 후발주자였습니다. 근데 당시 일본 도시락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편의점 도시락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도시락을 미리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차가운 채로 팔았거든요. 그때 김홍주 회장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니, 자고로 밥이랑 반찬은 따뜻하게 먹어야 하는 게 아닌가? 차가운 도시락이 아닌 뜨거운 도시락을 팔고 싶었던 거예요. 이때 김 회장이 센트럴 키친이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본사에서 반찬을 만든 후 반조리 된 상태로 매장에 보내면 매장에서는 반만 한 뒤에 반찬을 데워서 판매했죠. 대량 생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 방법이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혼케 가마도야는 2,000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큰 기업이 되었죠. 다시 한솥의 이영덕 회장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이분은 혼케 가마도야의 본점과 매장을 돌면서 운영 시스템을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던 제1교포 몇 명을 데리고 한국에 돌아왔죠. 그렇게 1993년 종로에 8평의 작은 가게로 첫 매장을 냈어요. 그런데 한솥 도시락도 후발주자죠. 이미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전략이 필요했죠. 이때 결정한 게 우선 비용을 줄이는 거였어요. 당시 도시락 업체들은 주로 배달 전문이었습니다. 도시락뿐 아니라 치킨 배달, 중국집 배달 등등 국내 배달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한솥은 배달을 포기합니다. 그냥 테이크아웃으로만 운영을 시작했어요. 대신 도시락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갔죠. 이 전략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콩나물밥입니다. 당시 김밥 한 줄이 1,000원에서 1,500원 정도였는데 콩나물밥은 900원
970원, 파격적인 가격이었죠. 이외에도 짜장 도시락은 1,500원, 치킨 도시락은 1,700원 정도였어요. 청년들이나 직장인들은 정말 엄청나게 좋아했죠. 하지만 만만한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홍케 가마도의 도움을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처음에 말씀드린 미가 도시락, 여기도 홍케 가마도의 기술을 갖고 있던 곳이었고 진주엠 같은 중견기업도 도시락 시장에 뛰어들었거든요. 한솥도 열심히 노력하긴 했는데 본사엔 계속 적자가 쌓였죠. 이때 한솥 도시락에게 큰 전환기가 옵니다. 바로 외환위기. 도시락 산업은 불황을 먹고 크는 산업입니다. 주머니가 가벼울수록 사람들은 저렴한 도시락을 찾게 되니까요. 이 말을 들으니 한솥이 외환위기라는 불황을 맞아 무난하게 성장한 것처럼 들리실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당시 달러 환율과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서 원재료 가격이 최고 40%까지 올랐거든요. 한솥 같은 도시락 업체들은 저렴한 가격이 생명인데 원재료 가격이 오르니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면 방법은 하나, 도시락 가격을 올리는 건데 이러면 싼 맛의 도시락을 먹던 사람들이 도시락을 찾지 않게 되겠죠. 도시락 업체들은 엄청난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걸 올려 말어. 이때 실제로 많은 도시락 업체들이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죠. 이영덕 회장의 회고에 따르면요, 당시 식자재 유통사들에게 사정사정을 했다고 해요. 외환위기가 끝나면 주문 물량을 배로 늘려줄 테니 원래 가격대로 팔아달라고요. 이렇게 다 올리면 도시락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럼 본사도 사업을 접어야 하는데 이러면 사장님들도 손해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가맹점주들에게 가서도 부탁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도시락 가격에 손을 대지 말아달라고요. 한솥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버텨냅니다. 오히려 할인 행사까지 해버리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죠. 덕분에 이때 가맹점 수가 더 늘었고요. 97년 말까지 100호점이 채 되지 않았는데 98년엔 190호점까지 늘어나거든요. 하지만 한솥을 제외한 다른 도시락 업체들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거의 다 사라졌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시락 업체에 또 다른 위기가 옵니다. 1999년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버리거든요. 당시 업계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도시락 업체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시위까지 벌어졌죠. 컵라면 판매를 하게 해주면서 우린 왜 탄압을 하는 거냐 이거였어요. 여기에 또 악재가 겹칩니다. 2000년부터 전국 중고등학교 급식이 시행됐거든요. 학교 앞에서 도시락 장사를 했던 곳들은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죠. 외환 위기에 이어 일회용 규제를 거치면서 수많은 도시락 업체들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접어버립니다.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지만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없었더라면 한솥이 당시 1위였던 미가 도시락을 추월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이제 한솥은 달릴 일만 남았죠. 이때 한솥이 작품을 하나 내놓습니다. 바로 치킨 마요. 2003년에 등장했으니까 이게 벌써 20년이나 됐네요. 이 치킨 마요는 홍케 가마도야의 카라 마요 등을 한국화해서 만든 상품인데요. 일본에선 딱히 반응을 못 얻었는데 한국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2000년대 들어 한솥은 치킨 마요를 등에 업고 안정적으로 성장합니다. 풍파도 다 지났겠다, 역작도 나왔겠다, 폭발적으로 성장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었어요. 2007년 기준 본사 매출은 128억 원, 매장 수는 37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128억이면요, 돈슐랭에서 다루는 히트 상품 한 개 매출에도 못 미치는 정도죠. 치킨 마요에 열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라면처럼 쌓아놓고 먹는 것도 아닌데다 도시락은 애초에 가격이 저렴하고 영세한 특징이 있었으니까요. 이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한솥의 매출이 올라주는데요. 2010년대 들어서부터는 거대한 경쟁자가 등장해요. 백종원, 김혜자 선생님을 내세운 편의점 도시락이 쏟아졌죠. 사실 당시엔 이런 말들이 돌았어요. 이러다 도시락 회사들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결과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도시락 소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한솥 같은 도시락 전문점 매출도 같이 늘었거든요. 실제로 한솥의 영업이익이나 매장 평균 매출도 꾸준히 올라줬고요. 편의점 도시락 시장이 키운 도시락 시장. 이러다 보니 새로운 경쟁자도 등장합니다. 한솥이 저렴한 도시락을 추구했다면 이젠 고급진 도시락도 나올 때가 됐죠. 바로 본도시락입니다. 돈죽으로 쌓은 경험으로 차린 곳인데요. 건강한 도시락이라는 컨셉으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쌀밥 대신 흑미밥을 줬고 주로 한식 반찬으로 구성했죠. 도시락 단가만 봐도 다릅니다. 한솥에선 비싼 축의 도시락이 본도시락의 저렴한 도시락 가격과 비슷했거든요. 이러다 보니 본도시락은 좀 더 잘 챙겨 먹고 싶을 때 먹는다, 회사에서 야식비 나오면 먹는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죠. 사업을 2010년에 시작한 완전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등장하자마자 빠르게 성장합니다. 또 여긴 특수상권을 잘 공략했어요. 여기나 터미널 근처에 매장을 내면서 안정적으로 장사를 했죠. 덕분에 단숨에 도시락 전문점 업계 2위에 오르게 됩니다. 팬데믹이 터지면서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고 지금은 한솥 도시락과 도시락 시장을 양분하고 있죠. 말씀드렸지만은 이 한솥 이야기만 보더라도 도시락 산업은 위기를 먹고 커왔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을수록 도시락 업체들에게 기회가 된다는 거죠. 김홍주 회장의 홍케 가마도야도 79년에 오픈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땐 제2차 오일 쇼크로 전 세계 경기가 꽉 막혔을 때였어요. 3년간 이어진 오일 쇼크 동안 저렴하면서도 따뜻한 도시락을 판 덕분에 치고 올라갈 수 있었죠. 그런데 팬데믹의 최고 매출을 찍었다는 본도시락 이야기를 들으니 경제 위기가 아닌 국가적 위기란 큰 틀 안에서 성장하는 것 같아서 참 묘하긴 합니다. 최근 사람들이 도시락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그 말인즉 어려운 시기가 다시 왔다는 거겠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치킨 마요 같은 저렴한 도시락들 정말 많이 먹었는데요. 이땐 뭐 아무거나 줘도 맛있게 잘 먹을 나이긴 했지만은 학생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치킨 마요는 2,000원대로 먹을 수 있는 밥 중에 가장 맛있는 밥이었거든요. 그때 메뉴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언젠가 저 매화 도시락을 고민 없이 지를 수 있는 돈 잘 버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인데요. 지금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이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더 맛있고 좋은 걸 먹어야지. 이러면서 버텨보는 거죠. 이런 한 줄기의 희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거 진짜 오랜만에 봐요. 아, 옛날에 진짜 많이 먹었는데. 불고기 있고요. 뭐냐? 산적 있고, 그다음에 전복 있네. 와, 씨, 전복 있어. 아, 전복 갈비찜. 맛있어요. 3만 원 주고 사시고요. 생각보다 맛있는데, 솔직히 가격이 3만 원짜리 도시락은 세미나 같은 데에서는 이거 시키기 괜찮긴 하겠다. 남의 돈으로. 꽉 채워서 주긴 하네 진짜. 와.